이번 시간에는 우리 11주차 논술 해보도록 할 건데요. 11주차 논술 토픽이 역사 교과서로 토론하기예요. 그래서 이번 11주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간략하게 한번 개론을 한번 보고 이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역사 기록이 남아 있으면 역사시대라고 하고요.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선사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뭐라고요? 기록, 문자 기록이 없는 거. 역사시대는 문자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역사시대. 그러면 우리에게 이 문자가 언제부터 들어오게 돼요? 문자는 철기시대부터 들어오는데, 이 철기시대 때 우리는 어떤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냐? 그것을 보려면, 자, 기기의 발달은 철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청동기가 있고, 그 이전에 신석기가 있고 청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동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고 청동기가 아니고 구석기네요. 라고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돌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 그래서 돌을 그대로 떼어서 사용했어. 뗀석기를 사용했어.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는 뗀 돌을 어떻게 해서 갈아서 사용했어. 신석기. 청동기는 이 돌에다가 아연과 청동을 합쳐서 사용했어. 그럼 청동기. 철기는요, 철을 사용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만약 철을 사용하니까 뭔가 이제 강력한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이 등장함에 따라서 철이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됐어요.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되어서 뭐예요? 무기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무기가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지배계급이 더 확고해지는데요. 그러면 우리 중국으로부터 철이 유입됐고, 그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무엇도 유입이 됐어요? 문자도 유입이 됐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중국과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되었냐? 그것은 청동기 시대부터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중국과 교류가 시작이 되었는데, 철기 시대부터 더 적극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청동기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고대 국가 뭐가 등장해요? 고조선이 등장하는데,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2000년간 지속이 돼요. 그래서 초기 고조선은 누가 지배하던 나라예요? 단군 왕검이 지배하던 나라인데, 이 단군 왕검이 1000년을 지배하고 나서 사라졌어. 사망했어. 그 이후에 조조선, 그러니까 사망한 건 아니고 위만 조선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 이 초기 고조선을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후기 고조선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위만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가요.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한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후기 고조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후기 고조선. 그렇죠? 후기 고조선을 위만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조선은 우리 조선시대 1392년부터 시작한 조선이 있고, 이때 고조선이 있는데, 그때의 조선과 이때의 조선은 같은 민족인데, 여기는 더 옛날에 지어진 국가라고 해서 고조선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나온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자를 썼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후기 고조선이 누구에 의해 성립됐어요? 즉 전기고조선 단군 왕검을 물리치고 고조선을 뺏은 사람이 누구예요? 위만이라서, 위만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이때부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는 뭐가 들어왔냐? 화폐, 명도전이라는 화폐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뭐가 들어와요? 문자 뭐예요? 한자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뭐가 들어와요? 철이라는 게 유입이 되죠. 그래서 이 철은 철기시대,
즉 도구 사용에 따라서 철로 나눠지고요. 그러면 이 고조선이 조금 더 뒤에 2000년 동안 산 이후에 뭐야 멸망하게 되면 이렇게 고조선이 있던 나라에 고조선이 뭐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건데 여기 이제 부족국가가 성립이 돼요. 왜 부족국가가 성립이 되냐? 중국으로부터 철이 유입된 이후에 이 철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철을 사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던 국가들이 철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여러 부족국가로 나뉘게 돼요. 원래는 하나의 국가 고조선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부여가 생기고 여기에 고구려가 부여에서 쫓겨와서 고구려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동해가 여기가 동해가 아니고 여기가 옥저네요. 그죠? 옥저가 생기고 이 부분에 동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한 진안 변환이 생기죠. 그죠? 이렇게 철기시대가 유지가 되다가 자 이렇게 한동안 철기시대는 완성된 국가가 아니고 무슨 국가라고요? 여러 부족이 연합한 부족 국가가 이어지다가 아무래도 부족 국가는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 체계가 잘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자 고구려가 부여도 그죠? 복속하고 옥저도 복속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힘이 세죠. 고구려는 그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고구려는 철기 문화를 이 중국으로부터 바로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힘이 셀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진한이 동해를 그 다음에 이 동해의 일부분은 또 고구려가 그 다음에 이 마한은 백제라는 국가가 세워지면서 사라지고요. 이 진한은 신라라는 국가가 세워지면서 신라한테 복속이 되고 마한이 있던 자리에는 뭐가 생겨요? 가야라는 부족 국가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중에서 무엇은 이 변한이란 국가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무슨 무역이요? 중개 무역으로 융성했는데 이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대 국가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 고대 국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삼국이라고 합니다. 가야는 그래서 초기에 요 반 위의 가야는 신라의 누구에게? 법흥왕에게 복속이 되고요. 후기 가야는 누구? 신라의 진흥왕에게 먹히게 돼요. 그러고 난 후에 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 4세기 때는 누가 여기 있는 백제가 이만큼 땅을 차지해서 백제가 전성기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5세기 때는 고구려가 이만큼 영토를 차지하면서 6세기 때는 고구려가 전성기를 이루고 그 다음에 다시 7세기가 되자 누구의 힘이 가장 세져요? 신라가 이만큼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신라의 전성기가 이루어지다가 이렇게 하다가 통일신라가 되죠. 그 통일신라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고구려가 사라져요. 백제도 사라지고 이만큼은 누구 땅? 통일 신라 땅. 요 위에는 누구의 땅이 되는 거죠? 남북국 시대니까 발해의 땅이 되는 거죠. 왜 그런 발해의 땅이 되냐? 이 통일 신라의 누가? 자, 신문왕이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럼 신라 신문왕 이전의 왕이 누구예요? 자, 완전히 통일된 삼국을 계승한 왕은 신문왕이고요. 그럼 그 이전에 어떤 왕이 있었냐? 자, 삼국 통일의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은 태종 무열왕이에요. 원래 김춘추라는 사람은 왕족이 아니었는데 왕족과 결혼하면서 무열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뭐예요? 나당과 연합을 맺어요. 나당 연합을 맺는데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어떻게 연합을 했냐? 자, 우리 신라
신라의 태종 무열왕인 그 이전의 이름이 뭐예요? 김춘추가 어디에 가서 당나라에 가서 우리 연합을 맺자. 그래서 누구를? 백제와 고구려를 치자. 만약에 백제와 고구려를 모두 치면 이 땅 고구려의 절반 대동강 이북 쪽은 너희 당나라가 갖고 이 남쪽은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연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백제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쳐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당연합하고 백제가 멸망하고 이 백제 멸망 때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었어요. 백제의 마지막 왕 때 누가? 계백이란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였기 때문에 패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고 바로 평양으로 들어가서 이 고구려도 멸망시켰다. 왜냐하면 이때 고구려도 힘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요. 내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삼국 통일했죠. 그래서 이 시대가 뭐예요? 남북국 시대가 된 거예요. 남북국 시대. 자, 그래서 먼저 무열왕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다면 이 문무왕, 무열왕의 아들이겠죠? 삼국 통일을 완성했고요. 그럼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이 이 통일된 삼국을 잘 정비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이어지나요? 고려시대가 이어지겠죠. 고려시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 남북국 시대. 남북국시대를 뭘 말하는 거예요? 통일신라와 발해시대를 말해요. 발해가 함께한 시대. 그 이전에는 삼국시대. 그 이전은 뭐라고요? 부족국가시대, 고구려 옥제동해. 마한진한 변화. 그죠? 이렇게 그 이전엔 뭐야? 고조선이 있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남북국 시대가 왜 멸망하게 되냐? 자, 북은 발해잖아요. 발해는, 이 북은 발해를 말하는데 누구에게? 중국의 말갈족이 아니고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해요.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남쪽인 누구는? 통일신라네. 이 정치 세력이 부패해져서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이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 고려시대가 등장하는데 이때가 14세기 1392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고려시대는 끊임없는 전쟁의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거란의 3번 침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진족의 침입이 있었고, 세 번째는 몽골족이 누구예요? 원나라가 침입했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자, 거란의 3차 침입, 1차 침입은 뭐야?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막았고, 2차 침입은 양교라는 사람이 막았고, 3차 침입은 살수대첩 누구예요? 을지문덕이 막았다. 그 다음에 여진족이 침입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어예요? 고려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 여진족이 있습니다. 여진족. 그 다음에 요 위에 뭐가 있냐면 말갈족이 있고요. 여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송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고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는 송나라와만 거래를 했어요. 그죠? 송나라와만 외교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갈과 거란이 침입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왜 가까이 있는 우리와 친하지 않고 송나라와 친하냐? 라고 했더니 서희가 뭐래요? 우리도 너희랑 친하고 싶은데 여기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직접 통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강동육주 이 지역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3차까지 침입하는데 결국은 누가? 을지문덕이 다 막아냈는데, 그래서 여기 거란이 좀 잠잠해지자 여기 있던 여진족이 또 쳐들어와요. 그럴 때 누가? 윤관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조직해요. 그게 뭐냐면 별무반을 조직해서 막아낸다. 그 다음에 몽골이 쳐들어와서 몽골과 뭘 해요? 강화를 맺어요. 강화는 뭐냐면 몽골과 이제 조약을 맺는 건데 그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죠. 우리나라는 고려는 몽골에 뭘 바치기로 해요?
조공을 바치기로 해요. 그러면 이 조공을 중국에게 바치면 물건이에요. 바치는 물건입니다. 여자까지 바쳤어요.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요. 이 중국도 우리나라에게 어떤 물건들을 줬는데 그때 들어온 물건들이 만두, 족두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건도 많이 갔겠죠. 어떤 물건이 갔냐? 떡, 뭐 이런 거, 우리나라의 옷, 아름다운 옷, 뭐 그 다음에 뭐 인삼복 이런 게 조공으로 바쳐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몽골이 침입했잖아요. 이 몽골이 침입하니까 이 몽골에게 아부하는 세력이 늘어났어요. 그런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권문세족이 이제 지배층이었고, 여진족이 침입할 때는 문벌귀족이 사회 지배계층이었고, 고려 초기에는 호족이란 지방 세력, 지방에 힘있는 세력 호족이 지배했고, 이 문벌귀족은 이자겸과 같은 왕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이제 권력과 재산을 늘려갔던 세력들을 문벌귀족이라고 하고, 몽골이 지배할 때는 권문세족이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신진사대부라는 성리학을 공부한 계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뭘 세워요? 조선을 세우게 돼요. 우리 지금 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언제 배웠어요? 5학년 2학기 때 배웠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6학년 1학기 때 뭐 배웠습니까? 6학년 1학기 때 이제 현대사회 부분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중학교에 가서 똑같이 나와요. 이 역사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게 되죠.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네.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나와. 1학년 때는 사회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전체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데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이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조선을 세울 때 이 신진사대부가 두 파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는 급진개혁파, 두 번째는 온건개혁파로 나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두 파 모두 공통적으로 신진사대부로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 고려는 개혁이 필요해. 그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급진적으로 개혁하자, 온건 천천히 개혁하자라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급진개혁파는 누구냐면 이성계파예요. 이성계파, 얘를 다시 신흥무인 세력이에요. 이성계는 힘으로 이제 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고, 온건개혁파는 뭐예요? 조선 건국에 반대해요, 찬성해요?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성계와 무리들이 조선을 건국했으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서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뭐 이런 거 하고요. 그러면 신흥 무인 세력과 이 이성계파는 뭐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건국하고 조선을 이어나간다. 요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초기 200년간 너무나 태평했던 사회죠. 200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3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1633년에 병자호란이 발생하면서 조선사회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분제도 동요하고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다가 그 조선 후기를 거쳐 뭐가 돼요? 가보개혁이 일어나고, 가보개혁을 거쳐서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조선 전기까지의 역사를 훑어봤고요. 오늘 이 교재에서 할 내용은 이 조선 전기와 관련된 역사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지금 일단 어휘 먼저 볼까요? 1번 대강, 행적, 순교, 천도, 박차라고 했는데, 일단 순교는 뭐냐면 목숨을 바쳐서 어떤 일을 이룩했다는 뜻이고요. 천도는 하늘의 돌이란 뜻이고요. 박차는 어떤 일에 힘을 준다는 얘기고요. 대강은 대충 이란 뜻이고요. 행적은 그의 기록, 어떤 것의 기록, 발자취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1번 뭐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버풍왕은 뭐한 사람이에요? 신라의 사람으로 불교를 신라에 수용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풍왕의 순교로 뭐예요? 신라의 불교가 수용되었다. 왜냐하면 불교를 왕이 수용하려고 하는데 귀족들이 반대해서 이차돈이 스스로 이제 순교를 한 거예요. 이 이차돈은 버풍왕의 아주 좋은 신하였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불교를 수용했냐 하면 이 불교를 수용하면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왕들은 불교를 다투어 수용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버풍왕은 이차돈의 무엇? 순교, 목숨을 기꺼이 바침으로써 귀족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불교를 공인하여 사상적 통일을 꾀하면서, 사상적 통일을 꾀했다는 것은 뭐야? 불교로 국가적 종교가 통합되었다는 얘기죠. 최고 지배자로 왕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번 신화는 신이나 영웅의 무엇을 전하는 거야? 신기한 이야기. 그걸 뭐라고 하죠? 행적, 그의 발자취, 신이나 영웅의 발자취를 신화에서 기록하여 허구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역사는 기록이나 유적 유물을 통해서 과거 인류의 삶을 실증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증거를 통해 밝힌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6세기 초 무령왕은 어느 시대 사람?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 백제의 무령왕은 백제의 재기에 무엇을 가해? 재기는 백제가 다시 일어서는데, 다시 일어서다, 그걸 두 글자로 중흥하다. 중흥에 박차를 가해 힘을 주어서 중흥의 발판을 마련했다. 4번 한강유역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뭐 하면서, 여기에 천도, 수도를 옮긴다. 여기서는 수도를 옮긴다는 뜻이네요. 하면서 백제의 왕권은 크게 무너졌다. 자, 그러면 웅진은 원래 이제 백제가 이렇게 지도가 있다면, 백제가 여기 어디 위례성, 여기가 위례성이 지금의 어디예요? 한양이죠. 한양, 서울이에요. 여기 서울에서 웅진으로 옮겼어. 그러다가 다시 사비로 옮겼어요. 그러면 여기가 웅진이 어디냐면 공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부여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자꾸 옮긴 천도, 수도를 천도한 이유는 고구려의 침략 때문이에요. 고구려가 위에서 자꾸 남진 정책으로 이제 백제 땅을 빼앗으려 하니까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날 고조선의 영역은 유적이 아니라 기원전 1000년 이후에 상된 청동기 유물을 통해 뭐뭐의 범위를 알 수 있다. 대강의 범위, 대충. 그러면 이게 뭐죠? 청동기 유물이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해.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뭐야? 고조선의 영토 범위를 여기에도 유적이 있고, 여기에도 유적이 있고, 여기에도 유적이 있고, 여기도 유적이 있어. 유적이 아니라, 유적은 뭐냐면 기록이 아니고 남겨진 물건,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 끊고 다음 파일에서 2번부터 계속하겠습니다.